먼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 15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 위축을 중심으로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경기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1, 4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2018년 하반기 2.5%에 비해 낮아진 1.8%를 기록하며 총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건설업 생산이 감소로 전환되었고 수출 감소와 교육 조건이 악화되면서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국내 총소득의 증가세도 빠르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투자 위축이 진행되고 있고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내수가 점차 부진해지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는 반도체 산업의 투자 조정에 따른 기저효과에 더하여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가동률이 낮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수출 전망도 악화되면서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건설 투자도 토목 부문에서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고 주택 등 건축 부문도 위축되면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에 있습니다. 민간 소비는 정부 재정 사업 등에 긍정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국내 총소득 증가율이 하락함에 따라 증가세가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고 서비스 물가를 비롯하여 근원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는 점도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낮은 물가 상승률이 유지된다면 동일한 명목금리 하에서도 실질 금리가 높아지는데 이는 소비를 비롯한 내수가 개선되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수출은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경기 호황이 작년 하반기 이후 조정되는 국면에 진입하면서 금년 들어 부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대부분의 품목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대부분의 수출 물량이 아주 낮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반도체는 2016년 말 정도부터 빠르게 증가했습니다만 2018년 하반기부터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중 무역 분쟁 등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글로벌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어 전반적인 수출이 빠르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고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은 제조업에서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일자리 정책의 효과가 반영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다소 확대되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습니다만 최근 서비스업과 60세 이상의 인구에서 고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비스업의 생산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출 부진 등의 현상은 향후 제조업에서도 고용의 질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가동률과 고용이 동시에 위축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 국내 경제의 부진한 흐름은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저성장 기조로 다시 점검하는 과정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건설과 반도체 호황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세가 2018년 하반기부터 약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 3년간 지속된 건설과 반도체 호황의 이례적인 영향을 제외한다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저성장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파란색이 이제 GDP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만약에 주택 건설과 반도체 수출의 호황이 없었을 경우에 우리나라 GDP가 어떻게 되었을지를 추정해 보면 대략 2.5% 정도에 머물러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1쪽입니다. 글로벌 경제를 보더라도 미국 경제의 장기 호황에 의존해서 지난 2, 3년간 나타났던 개선 추세가 이제 종료되고 성장세가 비교적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최근 주요국들의 경기 둔화 모습을 보이고 미중 무역 분쟁 등 위험 요인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기구들은 글로벌 성장률 전망을 빠르게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는 등 글로벌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세 둔화를 시사하는 지표들이 나타나면서 구조적 장기 침체 등의 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비관론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향후 경제정책은 총수요 위축에 따라 경기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에 대응하되 중장기적 시각에서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둬야 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대내외 수요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합을 확장적 기조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규모 부양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글로벌 경제의 하방 위험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 경기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고 이에 대한 역량을 완충하는 여력을 민간에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단기 거시경책 기조는 확장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기적 성장률 제고를 정책 성과의 평가의 지표로 인식하는 태도를 지향함으로써 경제정책의 효과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기대가 지나치게 단기화되는 현상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중장기적 시각에서는 경제정책은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하여 경제 주체들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설정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장기적인 생산성 제고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의 개발과 실행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대 연평균 성장률은 생산성이 제고가 된다면 2%대 초중반, 생산성 증가세가 2010년대 수준에 머무른다면 1%대 후반 정도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쪽에 있는 경제 현안 분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주체들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강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에 필수적인 경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공정한 시장 경쟁, 법 질서 확립을 통해 미래의 경제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과 정신에 입각한 투자와 가계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인 대응 원칙과 일관성을 견지하는 것도 경제 사회 질서에 대한 기업과 가계의 신뢰를 높이고 경제의 활력을 증진시켜서 장기적으로 경제의 성장 잠재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 사회적 환경 하에서 우리 경제는 비효율적 요소에 대한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여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재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안정망 강화를 전제로 하여 고용과 근로조건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균형 있게 추구하여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 조치들이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상품 시장 독과점 해소, 기업 지배 구조 개선 등을 통해 인적 물적 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줄이고 경제 주체들이 경제 의욕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경쟁 제약적 진입과 영업 규제들을 꾸준히 찾아내서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형평성과 효율성이 균형 있게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구조를 개선하는 정책들의 설계와 실행에 속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소득 분배 구조 등의 개선과 함께 수출 의존도 완화, 서비스업 산업 활성화를 포함한 산업 구조의 개선은 성장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개혁 과제입니다. 금년과 내년의 국내 경제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망을 하는데 전제한 주요 대외 여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 27쪽입니다. 세계 경제는 2019년에 2018년보다 성장세가 둔화된 후 2020년에는 완만하게 회복되는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최근 IMF는 세계 경제가 2019년에 작년 3.7%보다 낮은 3.3% 성장하고 2020년에는 완만하게 회복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원유 도입 단가는 2019년에 2018년과 유사한 배럴당 70달러를 기록하고 2020년에는 5% 정도 하락한 66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원유 도입 단가는 두바이유 기준입니다. 유가는 오펙의 감산과 지정학적 위험으로 공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원유 수요도 축소되면서 당분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2020년에는 공급 측 요인이 일부 해소되면서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실질 실효 환율로 평가한 원화 가치는 2019년에 3% 정도 절하된 후 2020년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30쪽에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2019년에 수출과 내수가 모두 위축되면서 2.4% 성장한 뒤 2020년에는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지출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소비는 경제 성장률 하락과 교육 조건 하락 등으로 실질 구매력이 제한되면서 비교적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가계소득 증대 정책의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낮은 성장세, 가계 원리금 상황 등으로 인해 민간 소비는 2019년과 2020년에 2018년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위축에 따라 부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세계 경기가 개선되면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설비 투자는 2019년에 부진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만 2020년에는 수출 회복과 함께 일부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건설 투자는 건축 부문이 주택 건설 중심으로 감소세를 보이면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건설 투자는 주택 착공이 2017년 이후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함에 따라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수출은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와 수출 경쟁력 저하로 당분간 부진한 모습을 보이겠고 향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수출은 주요 수출 대상국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우리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도 저하되면서 2019년에 증가율이 크게 낮아지겠으며 2020년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수입은 2019년에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하면서 감소하겠으며 2020년에는 경기 개선과 함께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경상수지는 수출 증가세 둔화, 교역 조건 악화로 흑자폭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경상수지는 교역 조건 악화가 지속되고 2019년에는 수출 부진으로 2018년보다 축소된 58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2020년에는 설비 투자를 중심으로 한 내수 회복이 진행되면서 흑자폭이 소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서비스 보는 이전 소득 수지는 외국인 관광객 규모의 회복에 주로 기인하여 2019년과 2020년에 2018년보다 적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공급 측 물가 상승 압력이 낮게 유지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점차 하락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됨에 따라 낮은 상승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농산물 석유류 가격이 안정되는 가운데 경기가 부진해서 마이너스 수요 압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0.7%의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후 2020년에는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함에 따라 1.3%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근원물가도 경기 부진에 따라 2019년과 2020년에 1%대 초반의 낮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실업률은 경기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일자리 정책 등의 영향으로 2019년과 2020년에 2018년과 유사한 3%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취업자 수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20만 명 내외 10만 명대 중반의 수준의 증가폭을 기록하면서 2018년 9.7만 명보다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망한 것에는 상방 위험과 하방 위험이 있습니다. 대외 요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심화, 반도체 수요 회복 시기와 정도 등이 우리 경제의 성장세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무역 분쟁이 원활히 해결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추가적인 거시 정책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 있습니다. 중국도 경기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무역 분쟁이 심화될 경우 성장세 둔화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2017년과 18년 중에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뒷받침해온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2018년 하반기 이후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는 시기와 정도에 따라 금년과 내년의 성장률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노동시장 정책 변경에 따른 단기적 부작용이 하방 위험으로 사회 안정망 강화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 확산은 상방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장 단축 등 노동시장 정책의 변경이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기초연금, 근로장려세제 등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이 민간 소비 확대로 이어질 경우 우리 경제는 높은 성장을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 거시정책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정정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재정정책은 당면한 현안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습니다만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 지출 항목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총 6.7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추경 재원은 각종 잉여금, 특별회계, 기금, 예우자금 등을 활용하고 부족분은 3.6조 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세입 여건이 크게 개선되어서 재정 여력이 확보된 상황임을 생각한다면 추경을 위한 추가 국채 발행 계획이 과중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추경의 특성과 법적 요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출이 장기적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서 세부 항목을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경을 편성할 때는 비경직적인 지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확대되는 우려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지출은 긴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추경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계획화에서 반복적인 지출이 필요한 사람은 추후 본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향후 국세 수입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정 운영을 효율화함으로써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국세 수입은 2016년에서 18년 동안 빠르게 증가하면서 예산상 계획을 크게 초과하는 실적을 내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는 소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금년 1, 4분기 국세 수입 실적은 법인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목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예산 대비 1, 4분기 진도율 또한 2018년 29.4%에서 금년 26.4%로 하락하였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세수 부족이 있었던 2013년에서 2015년도에는 1분기 국세 수입 진도율이 20%대 초반에 머물렀습니다만 2019년도에는 아직 26.4%에 있어서 이를 감안하면 금년에 대규모 세입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국세 수입의 증가세가 당분간 둔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향후 세입 여건을 면밀히 주시해서 하고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중장기적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비해 낮을 것으로 전망되며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분 인상, 유류세 인상 등 최근의 세법 개정 또한 국세 수입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당분간 세입 여건이 큰 폭으로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출 구조 조정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통화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화정책은
낮은 물가 상승세와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확장적인 기조로 운영하고 경기 여건 변화에 충분히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과 같이 물가 상승률이 0%대로 하락하고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는 이에 상응한 정도의 충분히 확장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필요합니다. 소비자 물가, 근원 물가, GDP 디플레이트 상승률이 모두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앞으로도 목표 수준인 2%를 큰 폭으로 하회하는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와 같은 경제 상황 하에서는 경기 안정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통화정책을 보다 확장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이로 인해 물가 상승률이 목표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승하거나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에서 대출 건전성 규제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도 통화정책이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목표에 더욱 집중하여 확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통화당국은 물가 안정 목표의 의미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시장과 소통해서 목표보다 낮은 물가 상승률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 주체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으로 고착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물가 안정 목표제의 대상이 되는 물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일관된 운용을 견지함으로써 통화정책을 포함하여 미래의 경제 환경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물가 안정 목표제 하에서는 중기적 시기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해야 하는데 그 대상 지표로서 대중 인지도가 높은 소비자 물가를 채택하여 통화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통화당국은 낮은 물가의 원인으로 정부의 물가 관리 및 규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 물가가 아닌 비공개, 비공식 물가를 대상으로 통화정책이 운영된다고 인식될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통화정책의 물가 안정 목표를 하회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도 낮은 수준에 고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2013년에 15년, 2016년에 18년 그 통화정책 목표의 적용 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 실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간으로 보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1% 이상 하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실제 인플레이션과 크게 달라질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낮은 기대 인플레이션은 명목금리 하한을 감안할 때 실질금리가 하향 조정되는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통화당국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낮은 수준에 고착되지 않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저희들 이제 그 경기에 대한 판단은 전반적으로 지금 좀 부진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경제의 다양한 활동들이 활발하지 않다는 이제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성장세를 가지고 판단할 때는 성장세가 조금씩 약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에 좀 더 이제 초점을 맞춰져 있다라는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에 나타났던 경기 변동을 보면 글로벌 위기 이후에 저성장 기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반도체 호황이 나타나면서 이제 그 경기가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게 다시 이렇게 그 장기 저성장 기조로 점근하는 과정에서 성장률이 좀 빠르게 내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그래서 뭐 너무나 이 대외 환경에 취약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 위기로 가는 그런 상황은 저희들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짐도 지금은 발견되는 것이 없고요. 그러나 뭐 충분히 여유 있는 상황이라고 또 말씀드리기도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 2017년에
그 3.1%를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작년 2018년에 2.7%, 또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 전망이 2019년에 2.4% 이렇게 되면서 성장률이 뭐 빠르게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동안에 있었던 반도체의 호황에 기인한 그런 성장률의 상승을 감안해 보면 그렇게 또 빠르게 급락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든지 체감 경기를 감안해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6개월 전에 그 KDI 2018년 하반기 경제 전망을 브리핑을 드리면서 이제 2019년에는 2.6%의 성장률을 전망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그 발표가 됐던 2019년 예산안을 감안을 해서 정부 소비의 그 기여도가 한 3% 포인트 정도 증가를 하면서 이러한 그 성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그 예산안에 따른 0.3% 포인트의 성장 기여도 상승분은 여전히 근본 전망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상정되어 있는 6.7조 원의 추경 예산안의 영향도 저희들 전망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숫자가 마이너스 0.2% 포인트 정도의 이제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일견 보면은 뭐 숫자가 비슷하게 보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안에 내용은 상당히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일단 성장 기여도 차원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전망보다도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한 마이너스 0.7% 포인트 정도로 이렇게 좀 낮아진 그런 상황이고, 반면에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한 0.5% 포인트가 이제 높아지면서 내수에서 성장 기여도가 낮아지는 부분을 순수출의 성장이 좀 보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수출이 성장 기여도가 높아진다는 부분은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에 기인한다기보다 수입이 그 내수의 위축에 따라서 같이 동반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